자,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 뭐, 77회에서 거의 다 해준 것 같고요. 일단은 정 의원님은, 안철수가 떠오르는 여론조사가 일부 언론들의 어떤 장난질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겁니까? 장난질이라기보다는 여론조사는 생명이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예. 이런 부분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제가 조사했습니다. 제가 4월 9일, 10일 발표된 7개 여론조사를 조사했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정확하려면 샘플링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남녀 비율, 연령, 지역 이런 걸 골고루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누가 걸릴지를 모르게 해야 되거든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샘플링에 있어서 스마트폰 보급률에 맞게 한 90%는 무선전화 비율을 해야 되고 유선전화 비율은 10에서 20%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지킨 것과 지키지 않은 것이 여론조사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걸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선전화 비율을 20% 이상 잡았던 곳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왔고 그 이하로 잡았던 것은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은 뭐 77에서 하셨으니까. 또, 그래서 제가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자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7개 언론사, 지방 언론사에서 한 건데요. 유선 10%, 무선 90% 했더니 문재인 42.6, 안철수 37.2, 오차 범위 밖에서 문재인 승리. 또 두 번째 KSY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자체조사 4월 9일자입니다. 유선 19%, 무선 81% 했더니 문재인 41.8, 안철수 37.9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의뢰한 한국리서치조사 4월 9일자 발표인데요. 유선 23.5, 무선 76.5 했더니 문재인 37.7, 안철수 37. MBC 의뢰 리서치앤리서치 4월 9일자 유선 14, 무선 86 했더니 문재인 35.2, 안철수 34.5 이렇게 문재인이 이 무선 비율이 높은 데는 다 앞섰는데요. 한겨레 조금 서운합니다. 유선 비율을 54%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선을 46%를 했습니다. 저는 이 비율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재인 37.7, 안철수 37.7 동률이 나왔어요. 자, 그다음 두 개를 더 다시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의뢰한 칸타퍼블릭 4월 9일자 여론조사는 유선 44.9, 무선 55.1 했더니 문재인 32.2, 안철수 34.4 이렇게 나왔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KBS 연합뉴스 에서 의뢰한 코리아 리서치 이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착수에 들어간 로데이터를 달라 했던데 유선 40, 무선 60 이랬는데 문재인 32.7, 안철수 36.8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안철수를 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다분히 그렇습니다. 뭐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강하다 해주면.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민심의 척도를 보기 위한 건데 그것이 나옴으로써 다시 여론에 영향을 끼치고 그걸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안철수의 지지율이 경선 전보다 오른 건 확실한 거잖아요. 오른 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안철수 지지율 상승이 만만치 않은 것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나의 영역 밖에 있는 신의 영역이 있는 것이 후보 구도입니다. 그래서 후보 구도에 의해서 이것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깨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싫어하는 표를 대체적으로 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별로 신빙성 있게 안 받아도 된다고 걱정하실 거 없다고 하는 거는 지금 문재인을 찍는 사람들은 적극적 투표층이 많은데 안철수를 찍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싫어서 온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예. 또 봐야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적극 투표층은 여전히 문재인이 그렇죠.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 당선 가능성. 이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도 뭐 문재인이 될 거야. 이게 이제 당선 가능성이잖아요.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다가 누가 옆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문재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문재인을 또 지지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될 사람 찍어준다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선 가능성과 적극 투표층 여기에서는 문재인이 아직도 압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우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문재인 대세론은 깨졌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대세론은 깨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세론을 계속하려면 적어도 한 15% 이상 차이로 질주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닌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선의 특징이 영호남 지역 구분이 흐릿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세대별 투표가 강화된 것인데 지금까지는 지난번 대선은 50대에서 특별히 문재인에 대한 비토가 심했고 박근혜에 대한 압도적 몰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55세까지 문재인 지지가 좀 센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30, 40 투표율이 실질적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대 선거 지금 유권자 형태를 보면 이번 선거가 60대 이상이 가장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40에서 많이 이 선거에 참여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 후보가 몰락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하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포기할 보죠. 가능성도 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지난번 2002년 선거처럼 이회창이 계속해서 대세로 몰고 가다가 선거 막판에 뒤집어진 거잖아요. 문재인이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자, 이것도 네. 손수 변호사. 네.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선 한 달 전에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그대로 나왔는데 딱 한 번 뒤집어진 것이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그때 정몽준 단일화를 통해서 한 달 동안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일종의 룰이었는데 이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룰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룰을 살펴봤습니다. 관례, 관성 이런 거 봤을 때 후보 등록일 이 지나서 1, 2위가 뒤바뀐 적은 없다. 따라서 후보 등록이 15, 16일이잖아요. 요때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때 여론조사대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유의미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금지 기간 있잖아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대선 일주일 전. 일주일 전. 그러니까 2012년 대선으로 본다면 12월 14일 날 오전에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이 앞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13일까지 했고 14일 날 이제 마지막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때 14일 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근혜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예. 8시 반 아침. 그래서 댓글 사건이 없었던 걸로 나오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이 발언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집단 무더기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종걸, 강기정, 김현 등이 고발이 되죠. 예. 재판을 통해서 이제 무죄가 감금이었나요? 불법 감금이다 이런 걸로. 셀프 감금이지. 셀프 감금. 그렇게 됐고요. 14일 날이 또 어떤 날이냐면 김무성 씨가 부산 서면 유세에서 NLL 발언을 줄줄 읽어내린 날입니다. 비 오는 서면 유세장에서. 그리고 14일 날 제가 국정원 국조특위 해봤지 않습니까? 댓글 사건. 그날 댓글의 흔적이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6일 날 밤 11시에 발표하잖아요. 지우기 시작합니다.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일 날 11시에 발표를 했고 마지막 3차 TV 토론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가 댓글 흔적이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V 토론장에 가기 전에 미리 이것을 보고받은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저의 날카로운 지적이 국조특위 청문회장에서 있었죠. 그리고 손수 변호사는 그거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까? 중간중간 기억납니다. 아니 그리고 그날 밤 김기춘이에요 지금? 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기는? 더 이상 모른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날 밤 경찰이 발표했었잖아요. 네. 실제 11시인가요? 11시. 토론 끝나자마자 네. 없었다고. 네. 그런 장난들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일주일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경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 출신들이나 기무사 출신들이 지금 문재인 후보 지금 지지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둘 불 켜고 봐라.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대세로는 끝까지 가지고 가면 네. 이 공항기관에 이쪽에서 절대로 이런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또 장안질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철수 후보의 상승이 사실은 문재인 후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뼈 아파요. 자, 손소 변호사 주위엔 네. 요즘에 본인 네. 주위를 한번 리서치 해보니까 과거보다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사실. 예. 그래서 그렇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 많은가? 문재인 후보 지지자랑 아니, 뭐 내가 비슷비슷한가? 왜 여쭤봤냐면 주위에 네.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많죠. 여쭤봤어요. 그런데 나는 안철수야라고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분들은 안 보여요. 샤이 안철수야? 안 보여요, 잘. 진짜 모르겠어요. 예.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지지자들 많이 뭉쳐서 투표장으로 나가면, 특히 젊은이들 많이 투표장으로 나가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확실히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정청래의 히든카드 토닥토닥 두드림 운동. 부모님을 설득하라. 효도하고 나라고 하자.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증샷 날리기 엄지척. 9일자 여론조사는 유선 44.9, 무선 55.1 했더니 문재인 32.2, 안철수 34.4 이렇게 나왔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KBS 연합뉴스 에서 의뢰한 코리아 리서치. 이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착수에 들어간 로데이터를 달라 했던데 유선 40, 무선 60 이랬는데 문재인 32.7, 안철수 36.8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안철수를 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다분히 그렇습니다. 뭐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강하다 해주면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민심의 척도를 보기 위한 건데 그것이 나옴으로써 다시 여론에 영향을 끼치고 그걸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안철수의 지지율이 경선 전보다 오른 건 확실한 거잖아요. 옳은 건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안철수 지지율 상승이 만만치 않은 것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나의 영역 밖에 있는 신의 영역이 있는 것이 후보 구도입니다. 그래서 후보 구도에 의해서 이것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깨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싫어하는 표를 대체적으로 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별로 신빙성 있게 안 받아도 된다고 걱정하실 거 없다고 하는 거는 지금 문재인을 찍는 사람들은 적극적 투표층이 많은데 안철수를 찍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싫어서 온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자, 근데 요새 두 가지 예. 또 봐야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적극 투표층은 여전히 문재인이 그렇죠.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 당선 가능성. 이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 자,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 뭐 77회에서 거의 다 해준 것 같고요. 일단은 정 의원님은 안철수가 떠오르는 여론조사가 일부 언론들의 어떤 장난질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겁니까? 장난질이라기보다는 여론조사는 생명이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예. 이런 부분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제가 조사했습니다. 제가 4월 9일, 10일 발표된 7개 여론조사를 조사했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정확하려면 샘플링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남녀 비율, 연령, 지역 이런 걸 골고루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누가 걸릴지를 모르게 해야 되거든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샘플링에 있어서 스마트폰 보급률에 맞게 한 90%는 무선전화 비율을 해야 되고 유선전화 비율은 10에서 20%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지킨 것과 지키지 않은 것이 여론조사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걸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선전화 비율을 20% 이상 잡았던 곳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왔고 그 이하로 잡았던 것은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은 뭐 77에서 하셨으니까. 또, 그래서 제가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자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7개 언론사, 지방 언론사에서 한 건데요. 유선 10%, 무선 90% 했더니 문재인 42.6, 안철수 37.2, 오차 범위 밖에서 문재인 승리. 또 두 번째 KSY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자체 조사 4월 9일자입니다. 유선 19%, 무선 81% 했더니 문재인 41.8, 안철수 37.9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의뢰한 한국 리서치 조사 4월 9일자 발표인데요. 유선 23.5, 무선 76.5 했더니 문재인 37.7, 안철수 37. MBC 의뢰 리서치 앤 리서치 4월 9일자 유선 14, 무선 86 했더니 문재인 35.2, 안철수 34.5 이렇게 문재인이 이 무선 비율이 높은 데는 다 앞섰는데요. 한겨레 조금 서운합니다. 유선 비율을 54%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선을 46%로 했습니다. 저는 이 비율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재인 37.7, 안철수 37.7 동률이 나왔어요. 자, 그다음 두 개를 더 다시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의뢰한 칸타퍼블릭 4월